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스페이스X 이야기입니다. 제프 베조스와 관련된 블루 오리진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참 제프 베조스가 이럴 때는 뭔가 좀 속이 좁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까지 물고 늘어지는 모습이 썩 좀 안타까워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아르테미스라고 달이나 다른 행성에 가는 그 프로젝트를 완전히 스페이스X가 독점하듯이 나사로부터 돈을 다 땄습니다. 블루 오리진의 이제 수장인 제프 베조스는 그거에 이제 짜증이 났는지 화가 났는지 이거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GAO 정부 기관한테 이걸 다시 재조사를 의뢰했거든요. 공정하지 않았다. 근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나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제대로 했다. 프로큐어먼트를 이런 것들을 예산을 배정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전혀 법적으로 어긴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일단 스페이스X가 이 프로젝트를 딸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다이내틱? 이 지금 경쟁사들에 비해서 최소 절반? 심지어 이제 블루 오리진에 비하면은 4분의 1 가격에 입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나사의 돈을 매우 이제 절약을 해준 거죠. 결정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가 됐는데, 이런 과정들이 이제 불공정하고, 예를 들면, 전 터무니없는 가격 아니냐. 너무 스페이스X의 기술력을 낮게 보시는 게 아닌지.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그럴 수 있죠. 좀 억울하니까. 억울하니까 그 정도 이제, 태클 거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약간 뭔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또 뭘 요청했냐면, 이분이 야 요즘 왜 이렇게 나사는 왜 한 명한테만 다 몰아주는 거냐. 옛날에는 이런 우주 프로그램에 있어서 여러 업체들을 그래도 백업이라든지 서로 다른 방향의 연구를 할 수 있게 많이 선정을 해줬는데 왜 한 개에만 몰아주냐. 그것에도 또 불평불만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좀 돈 좀 달라 이거죠. 그런 모습이 전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나사한테 너무 돈 달라는 이런 모습이 좀 썩 보기는 좋진 않았습니다. 많은 돈을, 본인 돈을 그럼 더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건 국가의 세금인데. 물론 옛날에 나사가 한 업체만 선정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걸 할 때 회사를 여러 업체를 선정했는데 요즘 미국 정부의 기조가 연구비를 이런 어떤 큰 프로젝트에 선정함에 있어서 좀 옛날과 달리 돈을 좀 많이 절약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복 투자를 잘 안 하는 거죠. 이 어찌 보면 중복 투자고 어찌 보면 이제 세컨 오피니언이라든지 다른 방향의 제프 베조스 말대로 일종의 약간 백업이라든지 아직 어떤 상품화가 되는 게 아니라 연구라는 의미가 있다라면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주제를 갖고 다른 방향으로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주 산업에 있어서 다른 업체를 좀 더 여유롭게 선정한다든지 연구에 있어서 다른 연구팀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인데 요즘은 미국도 그렇게 옛날만큼 강하지 않아서 중복 투자를 매우 꺼려하고 되도록이면 효율성을 증대하는 옛날에는 좀 안정성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생각했다면 연구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시도를 했다면 요즘은 굉장히 효율성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사도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본인이 주도하지 않고 이제 민간 기업에 맡기는 것도 그런 일환의 하나겠죠.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우주 사업에서도 참 좀 효율성을 많이 주장하는 모습이 미국 정부도 절대 같은 분야의 사람 2명 이렇게 뽑지 않습니다. 한 명만 뽑고 아니면은 다른 이 기관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기관과 중첩이 된다 그러면 과감히 이제 없애버리려는 모습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이고 그런 부분들을 하필 제프 베조스가 꼬집어가지고 그러면서 돈 더 달라는 모습이 애처로우면서도 제프 베조스를 통해서 제가 그래도 사실 이제 들어서 알고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게 여기서도 드러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도 효율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미국은 석탄 발전을 많이 줄이고 있는데요. 리뉴어블 에너지, 테슬라가 이제 솔라나 배터리 팩을 에너지 스토리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런 시장에 더 관심이 있어서 이제 가져와 봤는데 미국은 계속 이런 석탄 발전을 계속 줄이고 있기 때문에
CO2의 레벨이 계속 줄어가고 있고, 그거를 이제 좀 더 잘 화끈하게 태울 수 있는 내추럴 가스로 대체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중국의 석탄 산업을 재구성하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최근까지도 요 표는 2019년이지만 중국이 여전히 발전하는 데 있어서 석탄을 많이 떼고, 그러니까 에너지 수요가 워낙 급속도로 여전히, 그래도 저 정도 규모의 나라가 뭐 5%, 막 4% 이렇게 성장하는 거는 대단한 거니까요. 6%? 막 요 정도 레벨에서 성장을 하니까 엄청난 에너지의 수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여전히 화석연료에 특히 매장량이 풍부한 석탄이 많이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석탄 발전이 중국에서 작은 회사, 큰 회사, 뭐 여러 여기 일자리도 많이 창출한다고 하더라고요. 복잡한 이런 컨글리메이션. 그러니까 함부로 이걸 없애기가 중국 정부도 굉장히 부담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를, 리뉴어블 에너지를 굉장히 키우지만, 여기도 약간의,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약간 자동차 산업과 비슷한, 일자리도 많이 연관돼 있고, 이거 함부로 좀 없애기가, 작은 업체, 중소형 업체들도 많이 난립해 있고, 이런 큰 어떤 한 네트워크로 연결돼, 그래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골머리를 아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뉴어블로 가고 싶지만, 정부는 천명을 했죠. 중국도 완전히 이제 제로 카본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석탄을 계속 더 떼게 되고, 특히 이런 개발도상국들도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어서, 일자리 문제나 역시 복잡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이걸 없애기가 쉽지가 않구나. 선진국에서 아마 줄이는 만큼 중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나라들이 결국은 CO2를 더 뿜어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줄기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좀 더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더 파괴적인 혁신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것도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핵심은 일자리라든지, 생각보다 여기 중국의 석탄 산업에 있어서도 생각해야 될 점들이 많다. 단순히 줄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댓글에도 남겨주셨듯이 일론 머스크의 이런 모습은 참 본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얘기죠. 그 모델 S 배터리. 근데 사실 그게 줄였다가 속도도 제한했지만 다시 원상복귀 시켜놨거든요. 원상복귀 시켰으니까 뭐 차악으로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사과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쿨하게 사실을 인정했고, 그리고 항상 진실을 추구한다라는 점, 여타 다른 CEO들과는 때로는 좀 트윗 때문에 좀 말이 많죠. 코인이라든지, 분이 그때 인구 문제도 이야기하고 좀 5만 가지를 다 얘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가 될 소지도 있지만, 최근 이런 트윗은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렇게 쿨하게 인정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정말 진실을 추구한다 라는 점, 물론 회사니까 이익도 추구를 하지만 이렇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한다라는 점, 그러니까 진실성을 항상 그래도 같이 가져간다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간만에 좀 본받고 싶다라는 참 멋있는 모습이 보여서 요 트윗도 가져왔고요. 자, 이제 경쟁사 얘기들인데요. 좀 루머나 사실들이 좀 있는데, 일단 재미난 루머는, 리비아는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사실일까 싶은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 제가 리비안이 세컨 플랜트를 미국에서 이제 짓기로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전했었죠. 이게 좀, 아직 딜리버리를 한 대도 못하고 있는데 다음 공장을 짓는다라는 게 더 의외였는데, 이제 한 발 더 나가더라고요. 지금 몇 발을 더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영국 정부랑 지금 unofficially겠죠. 이게 루머니까. 이제 공장을 또 유럽에다가 리비안 공장을 짓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컨 공장을 아직 짓지도 않았고, 첫 번째 공장에서 차가 안 나왔는데 유럽의 공장을 이제 지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제 투자를 많이 받았으니까요. 욕심은 알겠는데, 물론 이제 한 방에 많이 터뜨려서 빨리 이제 익스포넨셜리 이런 성장으로 쫓아가겠다는 그 마인드도 이해는 되지만, 이제 더더욱이 리비안의 행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공장 얘기가 나오는 건데, 유럽에 좀 이 회사 좀 이제 슬슬 불안해지는 게 아닌가.
일단은 제품을 내놓는 게 이제는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공장은 이건 좀 너무 오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튼 유럽에 진출하려는 의지도 알겠지만 차 한 대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세 번째 공장은 좀 심했다, 이 루머는. 그러니까 아닐 가능성이 높거나 저게 정말 사실이라면 너무 욕심인 거죠. 자, 토요타 얘기인데요. 아직도 세미컨덕터 쇼리지가 여전히 광풍이 미국 내에서 잘 돌고,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세게 맞은 회사, 덜 세게 맞은 회사 이렇게 있는데, 거의 안 맞은 회사들, 테슬라가 있죠.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혔듯이 어떤 칩을 새로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운신의 폭이 있다 보니까 꼭 그거에 맞는 칩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이 소프트웨어를 다시 쓴다라든지 여러 가지 일종의 좀 여분을 둬서 아닌 칩들이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요런 건 좀 개조해서 쓸 수 있겠다라든지 해서 계속 이걸 잘 넘어가고 있죠. 근데 희한하게 이걸 넘어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토요타입니다. 토요타는 이번에 아마 6월달 2분기 말 아마 판매치가 지금 내연기관 중에 미국에서 다시 탑일 겁니다. GM을 압도적으로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이걸 이겼다라는 기사도 보았던 것 같은데, 핵심은 아니 얘들은 왜 안 겪는 거지? 세미컨덕터 칩 쇼리지가 지금 광풍이 불고 있는데 토요타는 이 기사 타이틀 보십시오. 거의 겪질 않습니다. 아니 토요타도 테슬라 같은 칩 설계 능력이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비축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시스템을 왜 갖게 됐냐면 코비드를 알고 막은 것도 아니고 뭐 이걸 다 예측해서 한 게 아닌데, 토요타는 예전에 토호쿠 대지진을 한번 겪으면서 10년 전에 한번 생산 대란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걸 한번 겪고 난 다음에는 이걸 다음에 또 맞을 수도 있고 이랬을 때 손실이 너무 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대비하자, 그래서 대비하는 서플라이 체인 티어 1, 티어 2라든지 이거를 잘 그때 꾸며놨더라고요. 돈을 좀 더 써서. 왜냐면 한번 그걸 당해보니까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알고 조금은 이걸 대비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코비드를 대비한 게 아니라 대지진을 맞아가지고 그때 그 반면교사 삼아서 이걸 잘 대비해 놓은 대가를 이번에 아주 큰 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요타는 그냥 잘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업입니다. 여러모로 전기차를 안 하려는 한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좀 뭔가 제가 생각하는, 근데 이것도 잘못됐을 수도 있죠. 제가 워낙 전기차를 좋아하니까 거기에 바이어스 돼서, 원래 흐름은 딴 흐름인데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전기차가 대세라고 믿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참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다른 면에서 참 토요타가 그와는 대비되는 행보를 하면서도 참 그냥 이런 걸 알고 막은 건 아니지만 참 그 많은 회사들 중에 또 하필 이런 넘버원 회사가 또 이걸 여유롭게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 과거에 맞았던 경험 때문에 우연찮게 코비드도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토요타는 굳이 코비드가 아니더라도 이런 위기가 와도 차는 꾸준히 저 내연기관을 잘 생산할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다른 경쟁사 회사 소식으로는 투심플입니다. 요거는 좀 테슬라 세미가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까 투심플이 벌써 허브라든지 파트너들을 맺고 차량 관리는 어떻게 할 거면서 지금 그 작업에 다 착수하고 있더라고요. 투심플은 클래스 A 트럭, 그러니까 일종의 테슬라 세미랑 경쟁하는, 근데 트럭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내연기관 트럭을 개조해다가 자율주행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한다고 옛날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센터도 만들고 본격적으로 테스트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회사도 목표는 2025년인데 UPS랑도 얘기를 해서, 이 물류회사랑 얘기해서 소량을 지금 1, 2년 안에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센터를, 이게 라이더라는 파트너십을 맺고 차량 관리, 드라이버라든지 이걸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어서 네트워크를 이미 인프라를 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인으로는 혹은 그룹 주행으로 이 클래스 A 트럭이 미국을 다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게 기반을 깔고 있다라는 게, 테슬라가 이건 진짜 긴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지금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테슬라도 다른 면에 있어서 인프라가 좋고 슈퍼차저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에 있어서 여전히 선두주자라고는 하지만, 이런 트럭은 좀 특수 여건, 그리고 많이 하이웨이로만 다니기 때문에
투심플에 대해서는 좀 더 이거는 좀 한번 더 깊게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